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버스입니다. 오늘도 빠르면서 간단하게 뉴스를 분석하겠습니다. 미국 무역전쟁 또 유럽전선이라고 제목을 게재했어요. 미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 전선을 또 확대해서 이제는 유럽연합에 한번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서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설명하고자 제목을 이렇게 게재했습니다. 알람 버튼 눌러주셔야지 매일 업데이트되는 다양한 뉴스를 전달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또 간단하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거대한 전쟁, 미중 무역 전쟁을 여러 차례 쭉 설명을 했었죠. 계속되는 관세 공방에서 미국이 공세적인 입장을 쭉 취했죠. 중국을 겨냥해가지고 환율 조작구, 홍콩 문제, 대만 문제 다양한 카드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중국도 체력전으로 쭉 응수를 했어요. 그래서 중장기전으로 흘러갈 것 같은 그런 싸움이 극적으로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양측이 큰 틀에서 합의를 어느 정도 이렇게 성공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거를 미국 1차전 패배 미중 무역전쟁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언론에서는 미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재선도 있고 지금 탄핵 압박을 서서히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희석시키고자 실익은 얻지 못한 채 중국에 양보를 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는 미국이 선제 공격을 가했고 또 연일 파상 공세를 계속 거듭을 했었는데 지금 1차전에서 합의할 때 중국이 내놓은 이 약속된 지원이 공세, 그동안 엄청나게 했던 대비 보상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일단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핵심으로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미중 무역 전쟁을 애초부터 시작했던 사람은 미 트럼프 대통령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큰 틀에서 일단 합의를 했는데 또 언제든지 자신의 이익에 계산을 했을 때 이게 더 낫다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또 중국을 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공세적인 입장으로 언제든지 돌변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1차전에서 패배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만 언제든지 이게 다시 한번 돌변할 수 있기 때문에 태도 변화가 말이에요. 요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중국만 미국과 또 싸우고 있냐? 전 세계적으로 무역으로 경제력으로 어느 정도 강국인 나라들과는 다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유럽연합과 계속 마찰도 일어나고 있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크림반도 사태 이후 줄곧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미중 무역전쟁으로 설명을 다 드렸고 캐나다,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이미 굴복을 해버렸습니다. 전 세계 자유무역의 선두주자인 미국이 왜 이렇게 돌변을 했는지도 저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미국이 왕으로 군림을 하면서 쭉 이득을 보고 있는 구조였는데 나머지 세력들이 조금씩 성장을 하면서 왕이 가져가려는 이득을 빼앗아 가려고 하니까 미국이 얻는 구조는 줄어들고 이러니 왕이 판을 바꾸려고 하게 된 겁니다. 간단하게 말이에요. 미국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자유무역으로 우리가 요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서로 이득되는 걸로 우리 가자라고 하는 이 판도 그냥 깨버려요. 그리고 내가 주도하는 걸로 다시 하겠다. 너 더 이득 줘야 된다. 나는 그거 이득 못 준다. 라고 해도 끌려가는 나라는 당연히 미국이 아니라 그 반대 국가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북미 자유무역 협정에서 이렇게 캐나다, 미국, 멕시코 서로 이윤이 되는 구조로 이렇게 나눠 먹었어요. 근데 미국이 내가 좀 혜택이 줄어든다. 그러니 캐나다, 멕시코 혜택을 좀 더 줘야겠다. 라고 하니까 캐나다, 멕시코는 당연히 엄청난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미국이 그거를 힘으로 찍어 누르고 미국이 원하는 입맛대로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으로 완전히 바꿔버려요. 그리고 또 일본도 있죠. 세계 경제 3위를 유지하는 이 경제대국이 미국의 공세에 그냥
완전히 꼬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의 무역협정도 미국이 원하는 패로 그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어요. 단일 국가로 경제대국인 일본조차 그냥 굴복을 하는 상황인데 나머지 나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알아서 미국이 원하는 수준에 맞춰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중국은 지금 뭐 애초부터 부딪히고 있으니까 요 얘기는 다 설명을 했었죠. 남은 건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어디예요? 중남미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눌러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호주나 뭐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미국과 엄청난 거래를 하는 구조도 아니기 때문에 동남아는 미국의 압박에 바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프리카야 애초부터 경제 대국이 없고 남은 거는 유럽연합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유럽연합에 이제 미국의 공세가 다시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유럽연합도 솔직히 연합의 틀이 없었으면 그냥 각계격파를 당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일본조차 그렇게 당하는데 유럽의 그냥 일부 국가들이 어떻게 버텨내겠습니까? 그러니 연합이라는 체제가 어떻게 보면 엄청난 이런 장벽을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미국을 맞설 수 있는 힘을 제공할 수 있는 장벽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미국이 유럽을 계속 겨냥을 했었고 이제 칼을 다시 한번 꺼내들었다. 전에도 칼을 꺼내들어서 한번 부딪힌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우리가 좀 휴전을 하자. 내가 중국과도 한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 좀 나중에 하겠다라고 했고 유럽연합도 여기에 어느 정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갔는데 다시 미국의 공세의 전선이 확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유럽연합에 어떻게 전선을 다시 한번 확대를 했는지,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파악해야 되는지, 그리고 음모론 이야기 한 가지를 하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EU 제품에 대한 미국 관세 부과 내용이라고 하면서 명분으로 EU의 에어버스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미국이 유럽 제품들에 이렇게 관세를 물렸다라는 거죠. 10% 관세는 EU산 항공기, 당연히 에어버스가 주력으로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25% 관세는 요구르트, 치즈, 오렌지, 레몬 홍합, 위스키, 스웨터, 커피 등 유럽연합이 미국에다가 주력으로 판매하는 물품들에 딱 걸렸다라는 거예요.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미 무역대표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발동되는 대-EU 관세부가 대상 품목에서 프랑스산 와인이나 영국산 스카치 위스키를 비롯한 주류, 독일산 기계류, 항공기, 치즈 160개 품목에 달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산물이나 공산품에는 일단 25%, 항공기에는 10% 관세가 이제 부과가 된다. 그리고 세계무역기구가 에어버스 불법 보조금을 둘러싼 양측 공방에서 미국의 손에 들어준 데 따른 조치다. 아까 이거를 명분으로 관세를 물렸다라고 말씀을 드린 그 내용 그대로예요. 그러면 이제 유럽연합 같은 경우도 당연히 가만히 있으면 호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복 관세를 예고하면서 그간 잠잠했던 이제 대서양 동맹 간의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해요. 그리고 격하 시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관세 카드까지 꺼내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이제 미국이 무역 전쟁이 이렇게 본격화되면서 마찰이 발생되면 트럼프 행정부는 여기에서 이제 가장 큰 무기인 자동차 관세 카드를 꺼내서 독일이나 프랑스 이 자동차 산업을 또 이제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라는 거죠. 어쨌든 유럽연합도 상대 국가의 관세를 맞보복으로 걸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아무리 미국이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왜? 유럽연합이 가만히 맞고만 있으면 거기에 속해 있는 정말 많은 나라들이 이제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엄청난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 연합체제를 만들고 그 안에 속해 있는 건데 정상적인 대응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럽연합의 기본적인 틀이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무조건 맞대응을 하게 될 것이고 관세 전쟁이 이제 또 격화될 수도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나라만 피곤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이제 핵심을 짚어볼 차례겠죠. 우리가 이번 미국과 유럽연합의 관세 전쟁에서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하나씩 또 짚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이야기를 조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미중 무역 전쟁에서
무역만 놓고 봤을 때 누가 지금 손해가 많습니까? 당연히 중국이에요. 왜? 중국이 열심히 만들어 놓은 물건을 미국에다 이렇게 열심히 수출하면서 이득을 받는데 지금 여기에서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수출길이 막혀버리면 당연히 엄청난 손해가 발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미국은 중국에 열심히 수출을 하려고 했었는데 많이 팔아도 이득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수출길이 막혔다. 어차피 이득이 별로 안 나니까 손해가 중국보다는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미국과 유럽연합의 관세전쟁에서 봤을 때 누가 유리하겠어요? 이 두 나라 중에 가장 물건을 많이 팔고 이득이 가장 많이 벌리는 나라는 손해가 될 수밖에 없고 반면에 가장 물건을 못 팔고 이득이 정말 적은 나라는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나라 중에 지금 누가 유리해요? 당연히 미국이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미국이 엄청나게 유럽연합 물건을 사주고 있습니다. EU, 유럽연합 10대 흑자국 1위가 바로 미국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관세전쟁이 발생이 돼서 점점 격화가 돼가지고 무역전쟁이 됐다. 그래서 미국이 유럽산 물건을 더 이상 안 사주고 관세를 올리겠다라고 이렇게 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유럽연합은 이제 이 미국이 그동안 소비해줬던 시장을 다른 데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미중 무역전쟁에서 제가 설명을 다 드렸었죠. 그러니 미국과 유럽연합의 무역 분쟁 그리고 관세전쟁이 이제 시작이 될 건데 여기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는 미국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아이러니한 건 미국과 유럽연합이 이렇게 격렬하게 싸울 때 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나라가 따로 또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중국이에요. 유럽연합이 중국 물건을 그렇게 많이 사줘서 중국에 대한 이 의존도가 이렇게 높은데 만약에 유럽연합이 이제 경제가 이렇게 또 한판 싸워가지고 침체가 된다. 그 여파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 중국으로 직격탄이 날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때문에 지금 여기 수출도 안 되는 판국인데 유럽연합도 미국과 유럽연합이 한판 싸워서 이렇게 수출 물량이 줄어든다. 악순환이 더욱더 거듭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의 영향력 때문에 이렇게 난리가 나고 있는데 중국이 또 한 번 수출 감소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여파가 더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유럽연합의 3위로 그 다음에 7%의 이 의존도가 있는 우리나라는 여기에도 연동이 될 가능성도 높아요. 그러면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 우리나라는 더욱더 아플 수밖에, 더욱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미국과 유럽연합이 진짜 또 관세전쟁에서 격화돼서 무역전쟁이 발생이 되면 말이에요. 그럼 또 이제 미래를 잠깐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아무리 미국과 유럽연합이 이렇게 치열하게 관세전쟁을 하면서 무역전쟁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갈라설 수도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경제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과 유럽이 안보에서는 항상 한 묶음으로서 계속 갔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이렇게 갈라서 경제에서는 치열하게 싸우겠지만 안보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같이 갈 수밖에 없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에서 이 분담금, 방위비 협상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 유럽을 압박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물론 그건 어디까지나 경제에서 이득을 보기 위해서 하나의 카드로 봐야 되지 진짜 아예 갈라선다라는 거는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음모론 이야기를 잠깐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과 유럽연합이 이렇게 한판을 하고 있다. 어차피 같이 가야 되는 시스템인데 왜 이걸 한판하고 있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미국은 지금 계속 달러 윤전기를 돌려야 되는 상황인데 명분이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연합이 아예 크게 한판을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이거를 명분으로 해서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실업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도 돈을 풀어야 됩니다라는 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한판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조금 있습니다. 일단 어디까지나 이거는 음모론인 거예요. 정확하게 팩트로 100%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미국 무역전쟁 또 유럽전선이라는 영상을 통해서 미국이 왜 유럽에 또 이렇게 관세전쟁을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럽도 어쩔 수 없이 미국에 맞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관세전쟁이 더욱더 심해져서 무역전쟁이 되면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한지도 미중 무역전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도 말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 내용 괜찮다라고 생각되시면 다들 아시죠?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웬만해서는 매일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알람 버튼 눌러주셔야지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뉴스 우주버스도 이제 가동을 할 거예요. 감사합니다.